안녕하십니까. 도로구 읽는 남자 도일남 이도입니다. 오늘은 흙으로 빚은 조선의 재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한 도록입니다. 첫 페이지 보면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조상숭배 그리고 유교사상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이 간혹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많이 강탈 또는 빼앗겼다고 표현을 할게요. 일본으로 또 해외로 반출이 많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화재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는 조금 동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 또 조상 숭배 사상, 또 불교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조상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선조들의 무덤, 우리가 대부분 만지고 보고 느끼고 있는 대부분의 기물들은 출토품이란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무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무덤이 평평해지고 산이 깎여서 안 보일 때까지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산에서 옛 기물을 가져오면 실수가 아니고 자연에 의해서 무덤이 파헤쳐져서 땅속에서 나온 옛 기물을 갖고 오면 우리 조상님들은 땅에다 다시 묻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기물들에 대해서 또 조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 문화였던 우리나라에 일본이 침략해와서 일본인들 주도하에 조선인들이 도구를 했죠. 또 그게 이제 가치가 있다는 것, 또 돈이 된다는 것을 후에야 알았기 때문에 일본이 후퇴하고 난 다음에도 도굴이 이어졌다고 해요. 만약에 일본이 침략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런 문화재들은 오랫동안 땅에 더 남아있다가 개발이나 다양한 과정에 의해서 발굴이 됐을 것이고 시대나 연대 그리고 또 히스토리들이 남아서 우리나라 역사를 재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있었던 특히 19세기 또 그 이전부터 우리 조선시대에 함께 있었던 백자, 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용 용도나 이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는 걸 포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보호입니다. 재기이고요. 뚜껑이 있어요. 특이하게 생겼죠. 우리는 보통 향로, 접시, 굽 높은 접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뚜껑이 있는 기물들은 최근에는 유기로 그러니까 금속 노쇠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안성박물관 편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았지만 도자기로 된 것은 또 드문 것 같아요. 쌀이나 이런 곡식들을 넣었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자, 이것은 명기로 만들어진 보와 괴입니다. 다음은 조. 생긴 건 무슨 떡을 올려놓을 것 같이 생긴 모습인데 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물을 공양으로 올릴 때 사용했다고 하네요. 15세기 기물이라고 합니다. 괴. 보와 괴는 세트로 나오고요. 보 옆에 괴가 항상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비슷한 용도로 사용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희준 그리고 상준 이렇게 얘기하는데 희준은 소가 그려져 있는 거고요. 상준은 코끼리입니다. 용도는 술을 담그거나 액체를 담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희준 상중 중에는 이렇게 동물 모양인 것들이 있어요. 동물 모양인 것들이 있는데 이 기물들의 특징은 대나무 갈대밭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이 다리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튀어나와 있지만 안에서 봤을 때는 몸통을 뚫고 나무젓가락 껴놓은 것처럼 몸통을 뚫고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산뢰, 삼삼눈이 산뢰라고 되어 있는데 15세기 기물의 기형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 있는 이 삼 모양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산뢰라고 합니다. 작, 참새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부리와 꼬리가 있다고 해서 새 모양을 가진 참새 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삼족작이라고 해야겠죠. 좌측에 있는 것은 황이라고 해서 황목이라고도 하고 이제 황금눈이라고도 하는데 조선시대 때의 이런 제기들에는 이런 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양이잔 그리고 잔대. 양이잔은 귀가 2개 달려 있는데 앵무잔이라고도 보통 하고요. 잔과 잔대가 같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잔이 받침이 항상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다도하시는 분들은 차잔과 잔대가 항상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겁니다. 15, 16세기 때에만 보통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는 볼 수가 없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괭, 이제 뿔잔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짐승에 진짜 뿔로 만들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도자기나 금속으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다음은 새. 뭐 손을 씻을 때 물을 받아 놓는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데 그러다 보니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 높이만 18.7cm 짜리 기물이에요. 그럼 구연부는 거의 30cm 가까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는 이제 뭐 닭이나 이런 용도 같이 생기긴 했지만 높이가 8.6cm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여기다 물을 담아서 손을 씻을 때 물을 붓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15세기 이나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향로, 그리고 모사기, 그리고 잔과 잔 받침대, 병, 그리고 굽이 조금 높은 잔. 모사기라고 하는 것은 안에 이제 모래를 깔고 그리고 이제 묶은 나뭇가지를 꽂아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모사기와 탕그릇의 생김새의 차이점은 탕그릇은 구연부가 그냥 뻗었지만 모사기는 전이 달렸어요. 옆으로 뉘은 전이 있다는 것이 모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탕그릇보다는 모사기가 또 가치가 있고, 자, 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더 크게 나왔으면 이제 탕그릇이라 그러죠.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탕그릇보다는 모사기가 좋고요. 또 모사기보다 더 좋진 않겠지만 모사기와 비슷한 가치를 가진 게 또 잔입니다. 백자는 결국에 색깔입니다. 백토의 색깔, 또 유약의 색깔, 그리고 보존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백자는 또 가치 감정을 하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접시도 형태가 다양합니다. 동그란 접시는 흔하지만 이런 사각 접시는 귀합니다. 남아있는 기물들이 또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얘는 평평한 게 아니고 약간 오목하게 들어갔어요. 이 오목하게 만든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다고 하는데 제사를 지낼 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고기를 올릴 때
뭐 육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오목하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모난 것은 이제 떡을 올려놓을 때 사용했다고 하고요, 보통. 마지막으로 교의, 그리고 재상, 향안. 교의는 뭐 신주단지 같은 것을 올렸던 거고요. 2번 재상에다가는 뭐 우리 제기들을 올렸을 것이고, 향안 3번에다가는 향로를 올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록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단하고 또 공부할 수 있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얇고 컬러풀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사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